안녕하세요, 전민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볼보 S60 시승 행사장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승이 앞서가지고 이 컬러별로 S60의 모습들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맨 처음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그레이색이고요. 다음엔 레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레드 컬러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다음으로는 이제 데님 블루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예요. 만약 제가 구매를 한다고 하면 저는 고민이 되는데 저는 아마 화이트를 할 것 같습니다. 레드하고 화이트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블랙. 요번에는 이렇게 후면부, 컬러별로 후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화이트고요. 요번엔 데님 블루. 레드. 레드도 진짜 예쁘네요. 레드 맞죠? 이거 이렇게 멀핏 보면 또 이제 오렌지 빛깔이 좀 나기도 하는데 오렌지인가? 뭐 제가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그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가다 보니까 이 실버 색깔 비슷한, 은색 비슷한 이제 S60을 또 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차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로 가보니까 처음 보는 색상인데요. 정말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S60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컬러들을 보니까 차를 갑자기 바꾸고 싶어져요. 제 XC40에서 S60으로 왜 이렇게 바꾸고 싶어지지? 일단 타보면 좀 이렇게 그 진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뒷모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후면부가 진짜 멋있네요. 제가 S90 디자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후면부 디자인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축소판 비슷한 느낌인데
오히려 그 디자인 S90에서의 디자인보다 S60에서의 디자인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멋있긴 하네요. 네, 제가 지금 여기 S60의 안에 들어왔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먼저 궁금해하실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조명은 여기 요걸 누르면 이 앞에 하고 이 뒤에 있는 램프들이 다 이제 들어오고요. 이걸 끄고 하나하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들어오신다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열면 되고, 예, 펼치면 이렇게 이런 빛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고리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리 지금 안 보이는데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고리가 있어가지고 티켓 같은 걸 여기다 이제 그 수납할 수 있고, 이제 운전석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석도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고리가 없어요. 예, 대신 이제 이 안쪽에 이제 고리가 있고요. 여기 열면 또 램프가 나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같아요. 차들이 다. 깜짝 놀랐네. 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볼보 S60, 이제 S60을 이제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일단 여러분들께 이제 보조석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이제 승차감, 전체적인 승차감도 말씀드리고, 제 지금 뒤에 이제 카시트가 있거든요. 이 차는 이제 패밀리 카로스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패밀리 카로스 이 뒷좌석의 공간 활용성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하시죠? 이제 뒷좌석에 이제 카시트를 실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저 운전자 키가 180 한 2, 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편하게 뽑았을 때 이때 레그룸이 요 정도 나와요. 지금 제 차 XC40이랑 비교했을 때도 결코 이제 그 뒷좌석 공간 활용성이 뒤지지 않을 만큼 레그룸이 좀 여유롭게 잘 나오는 편이고, 한번 볼게요. 또 이번엔 또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사람이 한 명 앉았다고 가정하고 저 가운데 이제 팔걸이를 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요 이제 그 카시트 오른쪽에 이제 고리 있죠. 고리에 걸리지도 않고 저 가운데 팔걸이를 이제 뺄 수 있을 만큼 이제 공간이 지금 확보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키 178인 운전자가 탔을 때 이제 헤드룸이요.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췄어요. 이제 볼보 S60의 이제 차체 설계가 낮다고 이제 하는데, 그 말을 지금 제가 이제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넉넉한 이제 헤드룸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 썬루프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이제 그 넉넉한 헤드룸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키 173인 저한테는 한 이 정도 나오고요. 네, 한번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구매하실 때 이제 신장에 따라 분명히 이제 헤드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야 같은 경우는, 보조석의 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예, 제 눈에서 지금 본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 나오고요. 역시 S60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 리어램프는 이 차의 이제 매력을 살리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이 컨셉트카를 그대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이제 후면부를 보면서 지금 제가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이제 그런 시야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제 그 볼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플레이, 그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이제 기능이 다 이제 되고요. 사실 이 내비게이션은 거의 이제 그 제가 XC40 이제 오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은 거의 이제 활용 안 하고 보통 이제 휴대폰이랑 연동한 걸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 부분 이제 운전하시면서 계기판에 이 화면이 들어오는데, 이 화면 같은 경우는 XC40이랑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시인성은 좋은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옵션들은 이제 XC40에 있는 거랑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마 이제 V60 크로스컨트리부터 그리고 SUV로 따지면 XC60부터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속하면서 들릴 수 있는 엔진음에 대해서 이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들으셨다시피 이 가속할 때 엔진음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노력의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 이 정도 가속했으면 엔진음이 부항하면서 굉장히 이제 운전자나 보조자가 이제 위협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SU60 같은 경우는 그런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부하음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이제 확실히 들고요. 또 그리고 그만큼 또 엔진음이 부드러워가지고 듣기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다만 좀 이제 그런 퍼포먼스 세단 그 쉽게 말해서 BMW 3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는 그런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재미적인 부분을 이제 그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결국엔 이제 볼보가 지향하는 이 성격이 이 엔진음 하나에서만으로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되네요. 잠깐 제가 쉬는 김에 이게 스피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피커 1열에는 스피커는 이게 전면에 하나 있고요, 여기 보조석에 하나 있고 또 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그리고 여기 또 같은 위치 아래에 이제 있고요. 총 15개의 스피커가 이제 S60에 적용됐다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새로운 휠인데 굉장히 조금 미래지향적 요소. 네, 보조석의 승차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볼보라는 역시 브랜드의 이제 이미지에 걸맞게 이제 급가속할 때나 급정거할 때나 또 혹시 고속에서 항속을 유지할 때나 마찬가지로 일관된 승차감을 유지해요. 정말 일관된 승차감. 이게 뭐냐면 꿀렁이거나 뒤로 확 제끼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너에서도 내가 코너를 지금 돌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일관된 자세를 이제 유지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정말 안정적인 패밀리 세단을 구하시는 30, 40대 이제 그 아빠들이나 엄마들한테 이 차가 굉장히 이제 잘 먹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고가도로를 타고, 여러분들 저게 보이시죠? 이제 코너가 실제로 좀 있어요. 좀 코너가 좀 이게 심한 편인데, 여기서 한번 느낌 보여드릴게요. 흔들림을 보여드릴게요. 코너를 할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카메라를 이제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이제 코너 할 때 이제 흔들림이 이제 없어요. 흔들림이 지금 없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코너 할 때 이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제 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아마 이제 운전석에서는 더 안정적일 거예요. 더. 예. 지금 이게 뒷좌석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오니까 되게 좀 안락해요. 딱 첫 느낌은 되게 안락하다는 느낌이 좀 강했고, 그리고 앞에서 뒤에 봤을 때보다 막상 뒤에 타면 좀 더 넓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 레그룸은 여기 보시면 이제 3개 하고, 사실 제 차 XC40과
이거랑은 비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이제 그 차체 특성하고 특성이 다르고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 차 XC40과 이 차를 비교하는 거는 약간 좀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놀라운 거주성에 지금 저는 감탄하고 있고요. 편해요. 되게. 그 뒷좌석에서 본 이제 시야, 뒷좌석에서 본 시야는 이 정도. 근데 차가 워낙 이제 조용하기 때문에 이제 고속에서도 우리 이제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이랑 가장 대화가 이제 가능할 정도로 이제 이 차가 이제 조용하고요. 정숙성 하나만큼은 앞좌석도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고 확실히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이 편의 사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이렇게 이제 송풍구, 이제 겨울에는 이제 히터 기능이 되겠죠. 에어컨 이제 송풍구가 요 문에도 하나 달렸고 요 가운데에도 하나 달렸고, 그래서 총 이제 뒷자리에 있는 사람도 결코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않게 이제 실내 공간을 잘 실내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또 아래에 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리고 여기 잠금 버튼도 여기 버튼 있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 수납 공간, 요 문짝에 붙어있는 수납 공간 좀 생각보다 좀 작고요. 여기에는 작은 컵 하나 정도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시트 실었을 때 요 공간, 레그룸, 이 정도면 저희 뭐 첫째 하율이나 뭐 지율이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한 5살, 6살까지는 충분히 카시트에 태우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공간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이제 이건 열선 기능이고, 보조석 뒷좌석이 열선 기능이고,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건 진짜 제 차에 없는 기능이거든요. 되게 부럽네요. 부러워. 이건 좀 많이 부럽다.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바람 세기 조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건 진짜 그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뒷좌석에서의 사양만큼은 XC40보다 뛰어난 건 뭐 사실이에요. 근데 거주성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저는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팔걸이도 한번 제가 뺐습니다. 팔걸이는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가 2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위에 이렇게 공간을 또 활용했고요. 요번에는 이 카시트를 거꾸로 반대로 했을 때 모습이요. 이제 12개월 되기 전까지 아기들은 이 카시트를 앞으로 안 보게 하고 뒤를 보게 태우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는 이 정도 나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은 어느 그냥 뭐 하이브리드의 대명사로 불리는 뭐 일본 차들만큼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훌륭한 편이고, 자동차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뒷좌석으로 갈수록 앞좌석보다 이제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이제 볼보 S60 같은 경우는 앞좌석에서 느꼈던 그런 안락함을 뒷좌석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제 가져가고 있는 게 이제 확실하고, 이 부분은 제가 진짜 확신합니다. 특히 이 지금 뒷좌석 기울기 자체가 성인이 이제 오래 타도 되게 편할 만큼 각도 조절이 잘 돼 있어요. 제 차 XC40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도, 90도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성인이 뒷좌석에서 오래 타면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 S60 같은 경우는 뒷좌석 기울기가 어느 정도 편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장거리를 뒤에서만 있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이 앞좌석에 이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운전석의 승차감과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S60 이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제 차 XC40과 비교했을 때
그 익숙한 분위기,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한 분위기가 이제 확실하고요. 이제 굳이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다른 점을 몇 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 여기 잠금 버튼 이런 거 하고, 요 이제 그 바우스 앤 윌킨스 이 스피커가 들어간 거 하고, 그리고 요 부분 여기 트렁크 열림 버튼이 여기 있는 게 좀 이게 다른 거 같고요. 또 요 계기판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데 이 오토 스탑 기능 표시가 여기 달려 있는 거 이거는, 그리고 요 기어 노블이 이제 그 제 차 XC40는 크리스탈인데 이거는 뭐 봉식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시동 버튼이 이제 제 차 같은 여기 이제 그 눌러야 되거든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딱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디자인이 이제 XC40과 이제 가장 비교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느낌은 굉장히 이제 친숙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승하기 앞서가지고 연비 세팅을 할게요. 연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주행 성능 들어가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현재 트립을 재설정하면 이제 제로 이제 세팅이 되고요. 지금 이제 단위 같은 경우는 그 킬로미터당 리터. 수입차 같은 경우는 100km당 리터로 이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볼보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리터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게 딱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놀랐던 게, 이 차 진짜 잘 나왔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제 가속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이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볼보 차가 맞는지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 만큼 초반 가속이 아주 잘 나와요. 사실 볼보 차 하면 뭔가 이제 퍼포먼스성보다는 안정감 있고 튼튼한 차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 밟았을 때 느낌은 확실히 그런 제 평소 생각을 산산조각 낼 만큼 이게 괜찮고, 일단 중속에서의 이제 그 스피드, 그게 좀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번 이따가 여러분들께 그런 모습들도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을 적용한 이제 S60입니다. 사실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제 세단에서 19인치를 이제 잘 쓰지 않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외관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디자인을 좀 중시하는 30대 초중반의 이제 그 고객층까지 이제 흡수해야 되는 그런 특성상 그 19인치 이제 휠을 썼고요.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큰 이제 휠을 쓴 거에 따른 그런 노면 소음이 이제 운전석에서 들려오는 건 사실이에요. 아래 이제 그 노면 소음이 분명히 여기 이제 느껴지고 진동도 분명히 느껴지는데, 만약에 이 사이즈의 휠을 다른 차에 넣었으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소음이 컸겠죠. 그만큼 이제 그 S60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정숙성 하나는 확실히 잡았지만 아무래도 휠에서 나오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굉장히 뛰어나요. 이제 그 가속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살짝 밟아도 한 70까지 그냥 나오는 것 같고, 역시 이제 그 제로백이 6.5초라는 그 말에 걸맞게 가속 하나만큼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린 것처럼 이 차 타겟층 자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분들은 이제 운전의 재미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가속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젊은 분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 이제 그 가공하는 그런 이제 그 음이 좀 들어가면 좀 더 이 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좀 배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드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볼보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는 그렇게 퍼포먼스하고 재밌는 차보다는 안정감 있는 걸 좀 이렇게 중시한다, 그 성격을 S60에도 이제 담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그 차선을 또 변경해 볼게요. 차선을 변경했을 때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을 좀 변경을 했고요. 이제 살짝 뒤에 이제 그 우리 가족들이 있다 생각하고 살짝 이렇게 옮겨볼게요. 넘어갈 때는 크게 그냥 코너링을 이제 진입하고 있고요. 이제 약한 이제 코너링에서도 쏠림 없이, 아마 이제 큰 휠을 쓰다 보면 이제 그런 연비 부분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저하되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이제 코너를 돌 때 확실히 안정감 하나는 정확히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조석에서도 쏠림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운전석에서도 이제 큰 휠에 따른 그런 안정감을 이 코너에서 분명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시속 95km로 달리고 있고 한 110까지 올려볼게요. 고속에서 고속으로 가속할 때
역시 엔진 음은 확실히 좀 잘 잡아줬고요. 되게 조용한 편이고, 그리고 110에서 이제 항속 유지할 때도 그런 엔진 부하가 안 들리고, 코너는 정말 무난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같은 경우도 뛰어난 편이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이 브레이크가 딱 잡아주는 게 이제 확실한 차인 것 같습니다. 볼보 하면 또 떠오르는 대명사 중 하나가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이고, 지금 제가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켜놨어요. 켜놓고 지금 손을 뗄게요. 제 차 타면서 굉장히 이거 좀 많이 쓰거든요. 얼마나 이제 그 안심이 되는지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이제 여기 있는 버튼, 이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한 번 할 때마다 5단위로 이제 그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또 앞에 이제 앞차와 거리 간격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제 조절하는데, 이것도 한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최대 5단계까지 이제 조절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스피드를 100으로 이제 올려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향하라고 버튼 그 신호가 몇 초 뒤에 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손을 떼볼게요. 하나, 셋, 넷, 다섯, 한 12초 정도 되니까 이제 조향하십시오라고 왼쪽에 신호가 뜨고, 이 경고음 같은 경우는 안 나와요. 보통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향하라고 이제 경고음이 뜨는데, 지금 S60 같은 경우 경고음이 안 나오고, 근데 이거는 경고음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마 매뉴얼 보시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C40에 없는 기능, 요 HUD 시스템인데, HUD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속도랑 그리고 제한 속도, 그리고 제 차의 속도랑 제한 속도랑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세 가지가 나오고, 또 이제 내비게이션도 좀 이렇게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제 내비게이션도 요 앞에 이제 후드 HUD 시스템이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선명도 같은 경우는 뭐 밝은 편이에요. 밝은 편. 지금 여기 운전자가 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조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한번 이 가속할 때 소리를 200m 앞에 중간 목적지입니다. 그럼 제가 볼보 S60의 제로백을 지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맨 처음에 제로백을 할 때는 이제 컴포트 모드였고, 방금 이제 가속을 할 때는 이제 다이나믹 모드였는데, 솔직히 이제 다이나믹 모드랑 그 컴포트 모드랑 이제 차이를 크게 못 느꼈고요. 대신 이제 이 차가 이제 고성능 모드로 하면 뭐 이제 RPM도 높게 가져가고, 뭐 이제 변속도 늦게 가져가고, 이제 기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차는 이제 컴포트 모드로 이제 달리시는 게 좀 더 낫다, 이제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벤츠 차들 같은 경우 그런 평가를 내리잖아요. 벤츠는 그 컴포트 모드일 때 제일 벤츠답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이제 들었는데, 이 볼보 S60 같은 경우도 이제 컴팩트 세단이고, 그리고 다이나믹성을 좀 강조하지만, 이 볼보 S60의 성격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다이나믹보다는 이제 컴포트를 해놓고 이제 달리는 게 좀 더 이제 볼보 S60다운 그런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릴게요.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훌륭한 차, 이제 공간 활용성과 이제 디자인, 그리고
뭐 이런 전체적인 옵션들에서 굉장히 뛰어난 차이기 때문에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굉장히 저는 이 차를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 30대 초반 이 싱글남이 타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차. 특히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그 눈길을 딱 사로잡을 만큼 간지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XC40이랑 이거랑 뭐 어떤 걸 추천하고 싶냐, 추천해야겠습니까, 정 기자님 이렇게 뭐 물어보시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떤 차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의 이제 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이 차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성격 이제 그 두 차 중에 좀 더 이제 마음이 가는 걸 이제 선택하시는 거지, 이게 좀 뭐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일단 SUV랑 세단이라는 그런 그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